독해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게 리딩 프린시피아, EBS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러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고상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이 오리엔테이션은 N수생 또는 나는 정시만 준비한다 라는 정시파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두 개를 나누어 찍었으니까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N수생과 정시파다 그럼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나는 수지도 내신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고3 학생들을 위한 OT를 따로 찍었으니까 그 OT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EBS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혹시 영상이 남아있으나 모르겠지만 영통에서 제가 내년도 학습 계획을 찍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EBS가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영어 공부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친구들의 실력과는 별개로 EBS 진도를 따라가기 바쁘더라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역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2016년도에 유명진메가 스터디에서 할 때는 5월달까지 EBS를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되게 후회를 좀 많이 하고 되게 친구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EBS를 목적으로 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연기율이 하락하면서 간접연기로 확정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EBS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EBS 프로그램을 준비하냐고요? 그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EBS를 사용할 것인가? How to use.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적으로 사용하자. 그래, 그럼 어떻게 도구적으로 사용할 건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독해 상수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EBS를 활용하자. 아니, 선생님, 변하지 않는 상수? 그게 뭔가요? 자, 그럼 가볼까요? 지금 아마 N수 친구들은 저랑 리딩 수업을 좀 후회할 것 같고 혹시 1월하고 2월에 저를 만났던 N수생 친구들 또는 고3 정시파 친구들은 저는 리딩 이론을 끝냈는데요. 제가 리딩 이론을 하면 딱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문제, 모든 유형의 문제와 순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문제는 결국에는 단 하나다. 답을 고르는 방법의 기준은 단 하나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였죠? 바로 주제문이죠. 자, 지문은 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지문의 유형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고 그 안에서 주제문을 유도해내는 방식도 바뀔 수 있지만 지문에 답을 고르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수는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EBS를 도구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리딩 부분에서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을 바탕으로 내가 답을 잘 골라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선생님 다른 문제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자,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출제 기간인 평가원 문제가 가장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N수생 친구들 또는 정시파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미 평가원 문제 최근 3개년 정도는 거의 다 풀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평가원 문제가 좋은데 문제는 얘가 답이 기억이 난다고요. 그리고 지문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되게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리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올 11월 수능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 지문 안에서도 답을 정확히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차선책을 골라야죠.
여러 개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BS 지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중 차선책 중에서.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좀 연애를 놓죠. 평가원이죠. 평가원이 베스트인데 걔가 지금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차선책을 골라야죠. 왜냐면 걔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리딩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EBS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왜 EBS냐면요. 저도 책을 쓰지만 제가 책을 써서 교보나 예스24나 제일 쉬운 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이 EBS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BS는 우선 기본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이시죠. 검증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검토진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고요. 검토진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출제했는데 제가 출판한 책 같은 경우도 검토진이 한 4-5분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이 검토진 분들이 그것만 하는 분들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외국분도 한 분 계시고 영어 교육을 전공한 분도 계시지만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대학생분도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EBS 문제는 그렇지 않죠.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하신 선생님께서 출제와 검토 요구를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선책으로 베스트가 뭐니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리딩에서 배웠던 저랑 공부했던 이 근거를 찾아가는 방식을 바탕으로 걔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how to solve 정말 정확하게 잘 풀는가. 그래서 이게 EB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요. 자 변하지 않는 상수 답의 근거를 찾는 거 내가 정확하게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과 답을 매칭시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EBS를 도구적으로 활용한다. 자 지문 계속 바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는 단 하나의 방법 주제문을 정확히 찾고 그걸 통해서 답을 도출한다는 그 상수를 우리가 리딩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도구로서 EBS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처럼 막 분석하고 출제 포인트가 뭐니 이딴 거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풀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풀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풀다 보니까 눈에 걸리는 문장들이 하나 있어요. 아 해석이 안 되네. 그치?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선.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 신텍스 관련된 자료를 나가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 찜찜하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또 문장을 보는 신텍스의 상수를 잡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포인트가 얘를 상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거든요. 리딩에서의 상수는 주제문을 잡아서 답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문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제문이 있고 걔를 바탕으로 답을 고른다는 건 상수입니다. 그럼 신텍스는요? 신텍스는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죠? 자, 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단어를 확인합니다. 단어를 확인했는데 야 단어 확인하니까 해석되네? 그럼 이건 단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변수입니다. 단어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텍스마다 단어가 바뀐다.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가 있죠. 이제 이걸 여러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알았어 이제. 좋아. 단어 아니까 해석이 되네.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단어를 알았는데 해석이 안 돼. 어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부족한 거야? 맞아요. 신텍스의 상수인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그래머가 부족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 친구들 같은 경우야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대신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줄 거라고요. 이럴 때 절대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해석도 안 해준다.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얘를 물어보라고 얘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주제를 어떻게 잡아요? 방법을 물어보라고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 상수를 확인해 가죠. 그래서 이 EBS 가지고
얘에 포커스를 맞추되 혹시 내가 뭔가 신경 쓰이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를 먼저 찾아보고 해석이 됐어 넘어가세요. 했는데도 해석이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죠. 얘는 상수입니다. 문장에서 단어는 바뀌지만 그래머가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수가 부족한 거죠? 얘를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되죠? 해석해 주세요가 아니라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되죠? 그 문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BS를 가지고 말이죠.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도출해내는지, 어떻게 한 문장을 읽는지 그 상수를 잡아가는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하시고요. EBS 프로그램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하루 일주일에 10개에서 15질문 정도를 제가 매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역시 풀이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제가 선정을 할 건데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전 이 지문을 선생님 해설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지문이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 신청도 받겠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받는 질문을 다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많이 질문이 온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샘플 강의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N수생활 정식 발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